안녕하세요. 스포츠고니의 김민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지난 20일 오전부터 발매를 시작한 축구 승무패 10회차의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승부식만큼 여러분들께서 한 주마다 꼭 구매하시는 게임인 승무패인 만큼 14경기의 승무패를 모두 맞추기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라 생각되었기에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승무패는 경기가 14경기인 만큼 두 차례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준비해 볼 예정이며, 오늘은 첫 번째 경기인 루도고레츠와 세르베테의 맞대결부터 여섯 번째 경기인 프라이부르크와 랑스의 맞대결까지 다룰 예정이며, 다음 영상에서 나머지 8경기의 분석을 명의로 후까지 준비해 볼 예정이며, 23일까지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는 만큼 영상을 시청하시고 여러분들께서도 꼭 좋은 결과까지 도달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경기인 루도고레츠와 세르베테의 컨퍼런스 리그 맞대결입니다. 홈팀 루도고레츠는 1차전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그나마 유리한 입장에 올라선 상태라 할 수 있는데요. 이후 펼쳐진 체르노모레와의 리그에서 승리를 거두며 최근 무패 행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중이며, 홈에서는 공격적인 장면들을 자주 연출해주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 결장 이슈에 오른 선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원정팀 세르베테는 1차전 무승부를 기록한 점이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무려 23개의 슈팅을 가져갔지만 득점으로 연결된 것은 한 개도 없었고, 유효 슈팅도 4개밖에 나오지 않았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이후 펼쳐진 루가노와의 리그에서도 상대의 퇴장이 없었다면 패배로 이어질 뻔했던 경기를 보였고, 주포를 잃은 이후 팀의 경기력도 꾸준히 떨어지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미드필더인 둘린이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루도고레츠의 승리와 저득점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자국 리그에서는 강팀으로 손꼽히는데요. 하지만 유럽 대항전에서는 모두 경쟁력이 떨어지는 팀으로 분류되고, 그래도 루도고레츠가 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온 점이 고무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홈 경기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안정세를 보여준 루도고레츠이며, 리그에서도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면서 분위기를 끌어올린 상황이며, 원정에서 약한 모습의 세르베테를 상대로 무난하게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어졌습니다. 하지만 1차전에서는 많은 슈팅이 오갔지만 효율적인 공격이 나오지는 않았기에 루도고레츠스의 2대0 정도의 승리를 예상해보면서 저득점의 배팅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나모 자그레브와 레알 베티스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자그레브는 1차전에서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베티스의 약점을 철저하게 공략한 모습이었는데요. 철저하게 점유를 내려놓고 플레이를 하면서 한 골 승부로 가는 플랜을 채택했고, 이것이 어느 정도 유효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정에서도 별다른 플랜에서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지면서 이번 일정에서도 운영의 1순위는 공격이 아닌 수비가 될 전망이며, 이번 일정에서 주전급 수비 자원 페치리와 공격 자원 스토이코비치, 그리고 로테이션 자원인 수탈로와 카카벤다가 부상으로 이탈할 예정입니다. 원정팀 베티스는 자그레브와의 1차전에서 치더니 리그에서 알라베스와도 무득점을 기록한 끝에 무승부를 거두면서 확실히 약점이 확연히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팀의 핵심인 이스코의 빈자리가 상당히 크게 느껴지는 양상이 짙었으며, 원정에서 기복 있는 압박 시퀀스가 다시 한번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정리되었으며, 이번 일정에서도 이스코가 부상으로 결장할 예정이며, 주전 레프트백인 아브너와 중원의 페레즈,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인 귀도와 후보 센터백 바르트라가 이탈할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무엇보다도 무승부와 저득점의 양상이 예견되었는데요. 외신의 예상대로 무승부가 나와도 전혀 놀랄 일은 아닐 전망이며, 자그레브가 전혀 올라갈 이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베티스가 철저하게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하는 상황에서의 화력을 보장하기에는 이스코의 이탈과 함께 기동력이라는 이슈가 상당히 뼈아픈 상황입니다. 따라서 베티스가 점유율은 가지고 가겠지만 지공의 영향력이 적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만큼 무승부와 저득점의 선택지를 권장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데글림트와 아약스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홈팀 보데글림트는 1차전 2대0의 리드를 가지고 있었지만 교체로 출전한 비오르프가 퇴장을 당하면서 후반 추가 시간에만 내리 2골을 허용했으며, 결국 최종 스코어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의 성적이라고 보기에는 나쁘지 않았지만 갑작스러운 퇴장 징계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볼 수 있었으며, 그나마 2차전을 홈에서 치른다는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하이킨 키퍼가 어깨 부상으로 수비 자원 비오르프는 퇴장으로 인해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원정팀 아약스는 리그 경기와 유럽 대항전에서도 모두 무승부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차전 경기에서는 90분 이후 상대의 퇴장으로 인해 추가 시간에만 2골을 기록하면서 간신히 패배를 면했지만 직전 네이베언과의 리그 경기에서는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극장골을 허용했던 아약스이며 점점 많아지는 무승부와 공격의 축을 잃게 된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미드필더인 베르바인과 수비자원 아빌라 그리고 공격의 핵심인 고츠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기는 홈팀 보데글림트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수비자원 비오르프의 퇴장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공격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준 보데이며 특히 원정에서 먼저 2골을 기록할 정도로 역습 상황에 능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상대보다 전력에서 열세에 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홈구장의 이점을 잘 살릴 필요가 있으며 아약스는 베르바인이 빠지면서 공격 템포가 깎이게 되었고 브로베이에게 공이 들어가는 과정이 그리 매끄럽지는 않을 전망이기에 양팀 모두 득점 공방전을 펼친 끝에 홈팀이 승리할 전망입니다. 다음은 툴루즈와 벤피카의 유로파리그 맞대결입니다. 툴루즈는 벤피카를 상대로 원정에서 잘 버텼으나 98분 퇴장과 함께 PK를 헌납하며 아쉬운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후 디그친들리는 모나코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2차전을 앞두고 일단은 상승세를 탔고 특히 경기 주도권을 완전하게 내준 상황에서도 경기를 승리했다는 것이 호재라 할 수 있습니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2골을 뽑아냈으며 이번 시즌 리그 전체 득점의 27%를 세트피스 상황에서 뽑아낸 툴루즈이며 세트피스 득점이 이번 경기의 유일한 희망이 될 것이라 정리해보았으며 이번 일정에서 주전 공격수 아부크랄과 로테이션 미드필더 젤레우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고 로테이션 수비자원 마위사는 직전 경기 퇴장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원정팀 벤피카는 툴루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기는 했으나 결정력 문제를 드러내며 아쉬운 한 점차 승리에 그쳤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고도 비첼라를 상대로 압승을 거두며 애꿎은 상대에게 화풀이를 하며 2차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일정에서 총력전을 대비한 완벽한 체력 안배를 마친 상황이며 후보자원들의 결정력 점검도 마친 상태라 정리할 수 있으며 이번 일정에서 주전 수비 베르나트가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벤피카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정이기는 하지만 1차전에서 체급 차이를 경험한 양팀입니다. 툴루즈는 이번 경기 역시 섣부르게 주도권 싸움을 걸 수 없으며 홈에서 경기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1차전과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공산이 매우 클 전망이며 선제 득점에 성공한다면 굳게 걸어 잠글 수는 있겠으나 오히려 실점을 허용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며 툴루즈 역시 득점이 필요하기에 적극적으로 라인을 올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1차전보다도 더욱 난타전의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다분한 경기인 만큼 벤피카의 승리와 다득점의 접근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타드렌과 AC밀란의 유로파리그 맞대결입니다. 홈팀 스타드렌은 직전 경기에서 클레르몽을 상대로 에이스인 테리에가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며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1차전 3대0의 대패를 뒤집기 위해서는 반드시 에이스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에서 예열을 마친 것은 분명한 호재라 볼 수 있었으며 에이스의 부활과 동시에 수비진의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불안이 공존한다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미드필더인 르페와 리에더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습니다. 원정팀 AC밀란은 몬차를 상대로 로테이션을 가동한 끝에 90분 이후 2실점을 허용하며 극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승리했을 경우 2위까지 올라설 수 있었으나 결국 3위에 머무른 것이 아쉬운 상황인데요. 그러나 교체로 출전한 주포인 지루와 퓰리식이 나란히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2차전을 앞두고 예열을 마친 점은 긍정적이라 볼 수 있었으며 체력 안배를 하는 와중에도 1위선의 부활과 8강 진출의 밑거름이 되는 패배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수비 토모리와 주전급 수비자원 칼라브리아와 칼룰루 그리고 후보 미드필더인 포베가가 부상으로 팀을 이탈했습니다. 이 경기는 원정팀 밀란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차전에서 큰 점수차로 벌어졌기 때문에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스타드렌입니다. 반면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상대의 젊은 수비진의 배후를 공략하기엔 충분한 AC밀란이라 볼 수 있으며 넓은 공간이 발생하는 상황은 에이스 레앙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며 1차전보다 더 큰 활약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졌기에 난타전이 예상되나 원정에서도 다시 한번 AC밀란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부르크와 랑스의 2차전 맞대결입니다. 홈팀 프라이부르크는 직전 경기에서 프랑크푸르트를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다시 한번 주전 자원들을 전원 투입하며 총력전을 펼쳐 3득점을 뽑아냈으나 망가진 중앙 수비진이 다시 한번 불안함을 노출하며 3실점을 허용했습니다. 결국 체력 안배도 승점 3점 확보도 모두 실패하며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상황이라 정리할 수 있었으며 단 하나의 변수인 홈에서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수비 긴터와 주전 수비 라인하르트 그리고 후보 수비 자원 슈미트와 케이텔이 부상으로 출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원정팀 랑스는 랭스를 상대로 사실상 전원 로테이션을 돌렸으나 사이드가 득점을 터뜨리며 값진 무승부를 쟁취했습니다. 핵심 자원 전원의 체력을 안배해주며 2차전의 총력전을 다할 각오를 간접적으로 보여준 셈인데요. 총력전을 대비한 체력 안배는 긍정적이라 볼 수 있지만 결정력의 부재는 언제나 발목을 잡는다고 정리할 수 있었으며 이번 일정에서 핵심 수비 단소가 경고 누적으로 나설 수 없으며 로테이션 수비 자원 마차도는 부상으로 결장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중앙 수비진이 사실상 전멸하며 수비의 불안을 드러낸 프라이부르크지만 1차전에서 그마저도 제대로 공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랑스입니다. 또한 원정에서 매우 약하며 제공권을 장악하던 단소가 경고 누적으로 팀을 이탈하는 상황이 문제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프라이부르크 역시 설상가상으로 직전 경기에서 오순이 센터백마저 부상으로 팀을 이탈해버렸습니다. 직전 경기와 같은 졸전이 예상되어지지만 양팀 모두 어느 정도 득점의 가능성은 올라간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때문에 1대1 정도의 무승부를 예상하며 저득점의 선택지까지 추천드려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분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준비한 분석에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의 분석을 토대로 한 최종적인 승부식 조합과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경기들에 대한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하단의 댓글에 링크를 통해 경기 분석 문의 주시면 해외 축구 정보 공유방으로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오셔서 추가적인 정보와 조합까지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분석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